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만성질환과 보장 컨설팅. 이번 시간은요, 뇌졸중. 좀 무서운 단어죠. 이 간병살인까지 만들어내는 뇌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하죠. 보통 뇌 용량은 한 1.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 이 1.5리터란 용량 안에 1000억 개에 넘는 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을 다 연장하면 무려 길이가 4.5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자, 무게는요 2%만 차지하고 있는데 무려 혈액량은 20%가 여기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조그만 뇌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정말 영양분의 25%를 소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질병이랑 연관된 거, 온도가 떨어진다, 춥다, 차가워진다 그러면 이 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혈액을 움직이는 이러한 이제 혈관을 움직이는 압이 1.3mmHg 정도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뭐 이 단어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어떤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혈관이 수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수축될 때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요. 잘 흘러야 되는데 막는다. 이것이 결국은 이 혈관에 발생되는 여러 질병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뇌졸중 문제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정말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언급하기 좀 다르지만 이제 치질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항문으로 가는 어떤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요,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결국은 치질. 그리고 우리가 손끝, 발끝으로 연결되는 여기서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되면 수족냉증이 생기는 거죠. 더 큰 질병으로 당연히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머리 끝으로 가는 혈관까지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라면 이게 바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피가 잘 안 돌면은요, 결국은 피가 잘 안 도는 그 끝부분에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혈액순환의 대표적인 이제 질병이죠. 이 혈액순환의 장애를 통해서 발생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이 뇌졸중입니다. 자, 뇌졸중은 우리가 이제 크게 뇌경색, 뇌출혈로 나뉘죠. 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거, 출혈은 터지는 거. 당연히 출혈보다는 경색이 한 5.5배, 6배 정도 빈번한데 이것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시기에 조금씩 키워서 나중에는 발병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갑자기 펑 터지는 거죠. 아까처럼 이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가 추워졌는데 그냥 산책을 하러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뇌출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뇌출혈 당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씁쓸하죠. 한쪽을 이제 절고 잘 못 움직이시고 팔을 잘 못 피시는 이러한 분들을 가끔 동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뇌출혈이 있으셨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주는 가장 큰 고통은 자, 이걸 당한 것보다 이 이후에 나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잘 잡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질병은 키운 경우 또는 갑작스럽게 온 경우라면은요, 내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이제 흔히 치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 이런 갑자기 이제 오는 그런 경우, 정말 위험한 경우죠.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많이 큰 장애 없이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이것도 잘못 방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뇌졸중이 어떻게 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온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요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방쇠동입니다. 자, 심방쇠동이란 뭐라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죠.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이거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참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규칙적으로 펌프질을 해야 착착착 튜브를 타고 이제 우리 이제 혈액이 이동이 되는데, 이게 가끔 멈추거나 또는 불규칙적으로 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 머물게 되겠죠. 그 혈관 안에. 그럼 머물면 우리가 그냥 뭘 먹다가 커피를 흘렸습니다. 음식을 흘렸습니다. 바로 닦으면 잘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걸 좀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굳는 거죠. 그런 식으로 혈관벽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혈액에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당연히 음식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혈액의 이동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방세독이 있다라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5배나 위험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맥, 뭐 우리가 얘기하는 빨리 움직이는 거, 늦게 뛰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심방세동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뇌졸중은요, 한국인 사망 원인 4위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1위는 암, 2위는 심장, 3위가 지금 폐고요, 4위가 바로 뇌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망 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장애를 갖고 사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치명적인 거고요. 골든타임,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때 정말 대처를 늦게 하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날 수 없는 문제점들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간병의 부담인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 제대로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간병인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월평균 부담액은 한 280만 원 정도로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뭐 요 강의안을 만들 때 이런 내용을 좀 이제 SNS에 올렸더니 실제 제 지인분께서 아버님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거 이상 비용이 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이제 또 어떤 곳에서 모시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분 같은 경우 와병 상태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상태라면. 그리고 85%가 이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이분들의 소득이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정말 200만 원 소득이 안 되는데 평균 간병비로 280인다. 적자가 생긴다는 거지. 이것만으로도요. 그리고 요양보험 또 대상, 이 나이 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해당하기 전에 일찍 쓰러지시게 되면 이런 혜택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뭐 아시다시피 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이건 다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조건들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대 65세입니다. 만약에 70세로 강화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합니다. 그냥 서울에서 만약에 내가 그 경로우대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5년 동안은요, 지하철을 내 돈 내고 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세금 제도 개편은 보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어떻다? 이러한 제도는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보험들이 중요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단어, 바로 간병살인이죠. 자, 부부가 사망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진 와이프를 보살피다가 같이 이제 뭐 자살한 상황이죠. 근데 이 기사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용한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님은, 그러니까 남편분은 목을 맨 채 자살하셨고, 그 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와병 상태에 있는 와이프를 이제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한 거죠. 자,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자기 와이프를 본인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할 정도면은요, 정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생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딸을 엄마가 보살피다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딸을 죽이고 본인도 아파트에서 자살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선택할 정도로 이 간병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결국은 돈 문제죠. 예, 돈만 있었으면 간병인을 썼으면 충분히 뭔가 해줬으면 이런 고통이 있었겠냐 이거죠. 결국은 돈이라는 건 정말요. 내가 막 1억 갖고 있을 때보다 내가 100만 원 필요할 때 이 100만 원 1억보다 더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뭐 은퇴 설계하거나 은퇴에 대한 이제 연금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대한민국의 기초노령연금이 없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지금 20만 원 주고 있고 이제 앞으로 30만 원 상향될 예정인데 이 20만 원이 없으면 우리한테 20만 원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돈 아닙니까? 근데 이 20만 원이 안 나온다? 그럼 노인분들 중에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분들이 많아요. 이게 큰 돈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부족한 돈일지 모르지만. 즉 돈은요. 이러한 가치가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특히 보험금이나 연금 같은 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뇌졸중 컨설팅은 다 아시다시피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비가 얼마 나오고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또 입원비 같은 경우도 컨설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뇌혈관 질환을 100으로 보게 되면 가장 범위가 적은 게 뇌출혈, 그리고 그 다음에 뇌졸중, 그리고 뇌혈관입니다. 자, 뇌출혈과 뇌졸중에서 가장 큰 차이 나는 점 앞서 말씀드린 건 뇌경색이고 그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뭐 출혈이나 경색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 또는 우리가 꽈리라고 하죠. 뇌동맥류 이걸 보상하는 담보가 뇌혈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분들한테 뇌출혈만 가입되었으면 뇌졸중 업셀링을 하고 당연히 또 뇌혈관까지 업셀링을 또 지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뇌 관련 담보의 이제 그 컨설팅 방향이죠. 그리고 또 수술, 이 수술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두 번, 세 번 또 이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담보 같은 경우도 회당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보험사별로요 가입 한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매달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한도가 얼마나 많이 가입 한도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수술담보 같은 경우는 회당 얼마까지 주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한테는 보험료보다 가입 한도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 네, 수술 특약도 선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종별 수술 특약을 선택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별 수술 특약에서는 대부분 뭐 우리가 뇌 관련 질환 수술을 보상을 하고 또한 개두술이 이루어진다면 높은 종별 수술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손보사에 이제 특정 질병 수술비를 선택할 때는요 중요한 게 되느냐 안 되느냐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는요 다빈도 질환 수술 중에서 뇌 관련 질환 질병 코드를 제가 연결해 놓은 거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술들을 열거해 놓은 거고요. 초록색이나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 칠해 놓은 거는 이 수술 담보가 이 수술을 보장해 주느냐 안 해주냐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술 특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컨설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뇌 관련 보장 컨설팅을 할 때는 제일 큰 핵심이요. 많은 분들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보장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많이 걸리고 이게 빈번하니까 이거를 보상해 주는 담보로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분쟁입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CI 보험이 참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대역죄인이 돼 있어요. 왜냐?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분쟁의 건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CI만큼 분쟁 많은 게 바로 이 뇌경색입니다. 예. 뇌경색은요 전문가분들이 얘기할 때도 이걸 뇌경색으로 진단해 줄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진단까지 받아오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프셔서 쓰러지고 막 이러셨는데 보험금 받을 때 고객을 한 번 더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뇌혈관으로 넓혀 놓는다라면 뇌졸중에서도 뇌혈관까지 넓혀 놓는다라면 즉 보장 범위를 넓힌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빈도수가 높은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을 바꾸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보험을 받을 때 이 분쟁의 소지가 없이 잘 받을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좋은 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팁을 갖고 컨설팅을 하는 게 사실 고객분들한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컨설팅이 뭐 소위 말하면 이제 먹힙니다. 전달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폐질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컨설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암, 심, 뇌인데 여기서 뇌질환 같은 경우는 사망보다 어떻게 보면 간병 그리고 이 사고 후에 이 질병이 발병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담, 즉 경제적 부담들을요 어떻게 빨리 그 커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길게 이거를 우리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의학기술 발달되니까 조기 진단이 되는데 조기 진단될 때 분쟁의 소지가 없게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보장 범위를 넓혀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한 컨설팅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질환 관련해서 컨설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